일단은 얼굴형이 좀 둥그러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밝은 색깔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골드 브라운이라든가 아니면 그 금발 같은 느낌처럼 노란빛이 제일 밝아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빛이 드는 색깔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밝은 갈색 아니면 뭐 거의 금발 이런 계열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좀 전체적으로 밝게 하면서 컬러를 넣고 싶다고 하시면은 바이올렛이나 아니면은 네이비 같은 컬러를 원톤으로 하시면 좀 더 좋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걔네는 진하게 색깔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톤이 좀 다운이 돼 보이는 컬러예요. 볼륨감이 막 있어 보이는 컬러는 아니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컬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 얼굴이 좀 이렇게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밝아서 이게 볼륨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좋으시니까는 밝은 컬러면 되기는 하는데, 그런 컬러 말고 색깔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그라신 분들이 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골드 브라운 금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이지, 그런 약간 좀 화사한 컬러, 뭐 아니면은 코퍼 같은 오렌지 이런 계열을 하시는 것도 좀 좋아요. 그런 색감만으로는 따로 지정을 하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디자인을 많이 넣어서 그 색깔, 얼굴 형태를 조절을 해줘요. 얼굴이 좀 동그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좀 더 이렇게 길어지면 좋잖아요. 계란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머리 쪽에를 좀 밝게 해주거나, 그래서 포인트를 넣어서 그쪽 앞에 밝아지는 부분만큼 얼굴이 또 이렇게 더 면적이 더 넓어 보이니까는 그렇게 만들어서 얼굴 형태를 좀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얼굴이 약간 이제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에다가 시크릿으로 포인트를 넣어주거나, 그럼 앞에가 여기가 이렇게 밝아지고 겉에 위에 어두운 머리가 덮게 되면은 이 밝은 부분까지 얼굴 면적처럼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가 조금은 더 동그래 보이면서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사각진 분들은 어떤가요? 얼굴 동그라신 분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각이 졌으면 볼륨이 생겨야 되는 게 여기 탑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탑을 여기를 밝게 해주게 되면 그 이제 뿅아리가 이제 닭이 되는 과정에서 보는 그런 약간 털만 살짝 나서 되게 웃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모진 분들은 이제 동그란 형태의 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해요. 좀 특이한 얼굴형의 이게 삼각형 네,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탑을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머리 쪽에 포인트를 넣어주고요. 그 옆에 여기 밑에 쪽에 부피감이 좀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피감을 느껴서 이제 시크릿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단발 같은 머리를 하게 되면 안쪽에 밑에 쪽 보이는 안쪽 부분만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을 밝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땐 여기까지 좀 밝아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뾰족해 보이는 턱 라인을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이게 부각시켜 줄 수는 있어요. 얼굴형을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염색만 잘해도 얼굴형이 좀 더 이제 부각돼 보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커트가 밑받침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은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까만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으면 되게 좀 통통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머리도 똑같기는 해요. 머리도 이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더 동그래 보이고 부피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까만 머리 같은 경우에는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색치 좀 많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흰머리가 더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흰머리랑 까만 머리랑 두께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냥 색깔이 하얘니까 걔는 더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면적을 재보거나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의 두께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색깔이 까마냐 하얗냐라는 그런 이제 색깔 차이 때문에 머리가 더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더 가늘어 보이기도 하는. 좀 전에 이제 탈색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네. 이제 염색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아무래도 염색은 알칼리 시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좀 어떻게 보면 녹이는 작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끊어질 수가 있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손상이 이제 끊어지는 손상이 제일 크고요. 되게 드물게는 탄머리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하는 머리처럼 아예 자글자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펌에서는 되게 자주 일어나는데 염색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알칼리 손상이니까 방지할 수 있는 게 그냥 등점을 좀 맞춰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칼리 시술이니까 얘를 좀 산성으로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샴푸 같은 거는 거의 다 아마 약산성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제품을 좀 사용해줘도
어느 정도 등점을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미용실에서 등점 잡는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되게 강한 약을 바르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머리가 다 버텼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는데 손상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케미컬이나 이런 클리닉 같은 그런 거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미용사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제품들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하면 염색에 대한 손상은 크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머리가 알칼리 손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훨씬 안 좋아지게 되겠죠. 특히 열펌을 하셨던 분들은 염색을 하면은 갑자기 손상도가 확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펌이나 염색을 동시에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제 당일날 와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웬만하면은 날짜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같이 했다가 손상이 심해지면 네. 금전적인 문제도 커지잖아요. 일단 머리는 손상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못 고쳐요. 잘라야 돼요. 한 번 손상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다시 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르고 걔를 없앤 다음에 다시 나는 애를 잘 관리를 해서 좋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짜글짜글해 보이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푸석해 보이는 거를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녹아서 되게 흐물흐물하는 머리를 등점을 잡아서 조금은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좋아졌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냥 결이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펌이나 염색하시는 분들이 제일 손상이 커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펌은 이제 시스틴 결합이라는 애를 건드려서 하는 거거든요. 걔를 끊었다가 다시 붙여서 하는 애인데 걔는 이제 젖었을 때 탄력이랑 가장 연관성이 있어요. 가장 젖었을 때 힘이 제일 센 애가 이제 시스틴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펌을 하게 되면은 걔를 이제 계속 끊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반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유실이 돼요. 없어지면서 젖었을 때 탄력이 되게 많이 없어져요. 거기에다가 염색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알칼리 손상이 극대화되면서 젖었을 때 머리가 이제 끊어지거나 당기면 쭉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둘 다 했다고 다 손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거의 같이 했을 경우에 손상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염색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뭐 클리닉이라고도 하고 트리트먼트라고도 하는데 그것만 집에서 조금 잘 해줘도 유지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즘엔 제품들이 워낙에 좋게 나와서 그것만 잘 해줘도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머리 말릴 때가 좀 중요한데 말릴 때 이제 그냥 오일만 바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되게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고 오일을 바르고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일만 바르게 되면은 가끔씩 머리가 되게 막 푸석하다고 느끼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져보면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 계속 나시는 분들. 관리는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계속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오일만 쓰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분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 안에 이제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애가 있는데 피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보통 뭐 피부 좋으신 분들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면은 뭐 스킨로션만 잘 발랐어요. 약간 이런 것들처럼 머리에도 그런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애들이 이제 수분이랑 오일이랑 같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잘 발라주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더 악화되는 건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관리는 약간 이제 더 좋아지게 막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내 머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과물이 좀 좋게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기는 해요.